자,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재무제표 할 거예요. 이거는 5분 강의안이지만 5분이 아니라 조금 제가 욕심을 내서 조금 더 많이 좀 해볼게요. 이 원래 재무제표 분석은 한 4-5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상장이냐 상장 주식이냐에 따라서 또 보는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비상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상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는 무조건 상장회사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장회사 주식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중장기나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들을 들어갈 때는 정말 재무제표 분석을 안 하고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 볼 때 우리가 일일이 무슨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권에서 정말 어떤 게 이 회사의 성장성이 어떤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떤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지금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분석을 지금 요거 잠깐 듣고 제대로 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장회사 주식은 이 정도는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요 정도는 보면 대략적으로 알겠다 하는 정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도 배우고 세무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예전에 다 배웠었지만 실제로 그거는 비상장 회사 주식들이고 상장 회사는 완전히 달라요.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출액을 봐야 되고 당기순이익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야 되지만 상장 회사는 당기순이익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장회사는 비율을 봅니다. 율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얼마가 늘었는지, 얼마가 줄었는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완전히 보는 게 다르다. 그래서 상장회사는 딱 너무 증권사에서 잘 나오잖아요. 어떻게 다 이렇게 간추려서 이거는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되고 매번 공시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좀 놓치는 게 있어요. 재무제표 하면 전부 다 강조하는 게 ROE, 그 다음에 PER 많이들 강조하거든요. 근데 ROE나 PER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건 대형주에선 되게 중요하지만 코스닥 신규 상장이나 아니면 기술 상장 이런 종목들은 그걸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ROE, PER은 낮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산정이 안 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그리고 과연 요 주빌리는 어떻게 뭘 갖고 보고 추천을 하나? 그리고 제가 한 종목 예를 드릴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제가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좀 보내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예전 회원님들이랑 그분들에게 유일하게 정말 이 종목은 가져가세요 하고 딱 추천했던 종목이 작년에 하나가 재작년이네요. 벌써 하나가 있어요. 그 종목 한번 제가 왜 추천했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아마 시간 조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을까 말까 생각 중인데 일단 한번 시간 지켜보고 할게요. 첫 번째, 저희가 먼저 이렇게 보면 뭘 봐야 되나? 이게 호가창이죠. 이게 지금 호가창이에요. 그러면 현재가는 얼마인가, 등락 이런 거는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재무제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가장 뭘 봐야 되는지, 재무제표를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가 이 종목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어디 소속이냐, 쉽게 얘기해서 좀 쉬운 말로 할게요. 어느 소속이냐, 거래소 소속이야? 아니면은 코스닥 소속이야? 이걸 되게 구별을 잘해야 돼요. 거래소와 코스닥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서 내가 중장기 종목을 들어갈 때 무슨 종목을 들어갈 것이냐를 판단하고 들어갈 때 되게 중요한 그 구분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소다. 그러면 거래소의 대형이야? 아니야. 그리고 무슨 종목이야 이게? 라는 게 여기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A스토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코스닥이에요. 그리고 중형이에요. 그리고 오락과 문화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발 호재가 났어요. 중국의 굉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K-팝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K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전기전자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테마주로 묶이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되냐? 그때는 코스닥을 봐야 돼요. 근데 시장이 오릅니다. 선물이 오릅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럴 땐 뭘 봐야 되냐? 코스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뭘 봐야 되나? 거래소 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는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삼성전자 계속 올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계속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주들 밑에서 바닥에서 끌어올려줬습니다. 돈이 좀 어느 정도 묵혀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대형주 들어가셨으면 무조건 수익이었어요. 거의 수익이었어요. 트로이카다, 증권, 건설, 금융, 은행,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은 좀 약간 변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래소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코스닥을 볼 것인지가 구분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테마주가 묶인다 그러면 테마주 중에 무엇을 봐야 되나? 요걸 봐야 돼요. 오락이냐 문화냐 아니면은 화학이냐. 이거는 코스닥 소형이에요. 소형이면 굉장히 시가총액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고 종목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내가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해요. 한 종목에. 그런데 삼성전자 막 들어가고 있고 이러면 되게 조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를 두고 이거를 무시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종잣돈이 3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간다라고 삼성전자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떤 걸 들어가냐? 코스닥이나 소형이나 중형, 대형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소형, 중형 요쪽에서 왜냐하면 단타 수익을 내고 좀 빠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금액이 3억, 30억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 지금 시가총액 900억짜리를 내가 몇 억이 있는데 이걸 몰빵한다고 들어가면 대주주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해야 돼서 요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 거래소인지 코스닥인지 이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냐 요거를 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때 지금 시장에 따라서 이 시장이 하락장세다, 횡보장세다, 상승장세다, 테마장세다 이런 거를 보고 접근해야 된다. 요게 여기에서만 지금 발생한 겁니다. 12월 결산 이런 거는 그냥 제낄게요. 이건 그냥 제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나를 보셔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가총액이라 그럽니다. 시가총액이 뭐냐면 이 현재가와 제가 너무 쉬운 거라나 현재가와 상장 주식의 총수를 합친 그 금액이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 여기 상장 주식이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곱하기 현재가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385조거든요. 385조 6,479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의
뭐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합쳐도 삼성전자한테 안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현대차 한번 쳐볼게요. 현대차가 예전에는 굉장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뭐 많은 부분이 바뀐 게 있지만 37조예요. 삼성전자는 몇 조냐 하면 308조예요. 현대차 우리 주위에 다니는 현대차들이 우리 눈에 10배가 더 띄게 되면 그게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다 들고 댕기잖아요. 차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대유 아까 말한 거 요거는 995억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시가총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종목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게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똑같아요. 내가 한 50억을 투자해요. 돈이 많아서 50억 막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50억을 대유에 넣는다 그러면 공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50억을 사지도 못해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내가 이 회사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시가총액을 보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만약에 지금 1,000억 미만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500만 원? 요 정도?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85조짜리에 뭐 300만 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시가총액의 되게 중요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실전 매매에 있어서 그때그때 이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뭐 종목 관심주라고 올리고 시황 보는 거 그게 다 전날 작성해서 아침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호가나 이런 것들을 못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한 종목도 손실 안 난 거 아시죠? 관심주라고 올린 거 다 수익 났습니다. 이게 보는 법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건 단타다, 단기다, 중기다, 뭐 중장기다, 뭐 데이다, 스캘핑이다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의 기준점이 뭐냐면 시가총액이다. 왜냐? 자, 시가총액을 만약에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고 거래 대금이 하루에 10억이에요. 10억인데 내가 5억을 사면 하루 종일 거래된 거에 절반을 내가 한 거잖아요. 이런 데는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가창에 얼마가 있는지를 봐야 돼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호가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가 누가 소유하고 있냐를 봐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면 기업에 이제 요약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주주 현황이 나옵니다. 주주 현황.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주 현황. 자, 요거는 조금 강조할게요. 주주 현황이 왜 중요하냐? 지금 대유는 보면 NH 아문디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 현황 중에 22%를 갖고 있는 게 조광 ILI예요. 조광 ILI, 얘도 코스닥 상장 회사예요. 그러면 조광 ILI라는 종목과 이 종목을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예? 자, 삼성전자 볼게요. 얘는 삼성자산운용. 자, 제가 지금 찝어드리는 걸 좀 보세요. 주주 현황을 보는데 여기에 보면 운용사별 보유 현황이 따로 나와요. 운용사. 아까는 뭐예요? 대유 보면 운용사는 요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삼성자산, 미래에셋, 뭐 KB자산, 우리나라의 유명한 데는 다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생명. 그쵸? 삼성생명 외 15인. 여기에 보면 또 나오죠. 지분율이
이름은 설명 안 할게요. 삼성생명보험에서 8.5%, 삼성물산이 5%,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7%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주주 현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그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주주 현황에 따라서 이게 작전주로 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 현황이 중요하다. 자, 한번 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A스토리. A스토리 아까 코스닥이었어요. 오락 문화에 요게 코스닥 중형이었거든요. 요건 시가총액이 얼마죠? 2,400억이에요. 그래서 중형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도 UBS 자산운용 하나, 뭐 자산운용, 운용사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도 들어와 있고. 요런 데는 왜 들어왔을까요? 이 회사를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혀 추천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예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게 들리는 거예요. A스토리. 그래서 보니까 주주는 CJ ENM이 들어있네. 그것도 10%나 갖고 있어요. 10%나. 그리고 ES 프로덕션 외 1인이 25%. 자, 그러면 이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CJ ENM이 10%가 넘게 갖고 있고 ES 프로덕션이 25%가 넘게가, 이 둘만 해도 몇 프로예요? 36%예요. 그러면 이 주식의 총 유통수의 36%를 얘가 갖고 있으면, 나머지 주식, 거기다 텐센트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텐센트 아시죠? 되게 굉장한 기업이에요. 텐센트에서 6%라는 굉장히 큰 양을 갖고 있습니다. 텐센트와 CJ ENM이 갖고 있다고 하면, 이 회사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얘네가 합치게 되면은 벌써 지금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이 지금 요 1000만, 10만, 100만 주, 900만 주거든요. 한 50%가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50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거래가 많이 될까요? 적게 될까요? 적게 되겠죠. 유통 주식수,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가 안 되는데, 1000만 주가 안 되는 거에 거의 절반 정도를 저 운용사나 저 주주들이 갖고 있어요. 쟤네는 함부로 못 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주식만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거래가 터진다, 그럼 봐야 됩니다. 그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주 현황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주주 현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거기에 또 여기 보면 주주 구분 현황이라고 보면 몇 프로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벌써 20분이네. 자, 요거까지만 할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만 좀 할게요. 자, 보시면 매출액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종목을 예전에 추천할 때도 그랬고, 저는 그 오랜 기간을 추천을 정말 수천 종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 중에 단 하나 상폐되거나 뭐 거래 정지되거나 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어요. 대부분의 증권 전문가들 아마 다 한 번씩 다 당해서 방송 정지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전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재무제표 때문에 그래요. 이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으면 절대 그런 거에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상폐되고 이런 종목들에 옛날에 아무것도 못 모르고 투자할 때 그런 것들 몇 번 당해봐서 정리매매도 해봤거든요. 정말 밥 먹으러 나갔는데 그때 한 3천 몇백만 원 넣고 밥 먹으러 밥 먹고 들어왔는데
거래 정지되고 상폐됐어요. 그 잠깐 동안에 이런 거를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본적인 거를 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나오는 종목들에 정말 상한가 갈 수 있는 것들, 뭐 막 급등할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거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안 올립니다. 몰라서 안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올려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화살이 전부 저한테 돌아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돼요. 투자는 투자답게 하셔야 되고, 이게 또 제가 방송에서 방송 하루 종일 할 때처럼 실시간으로 만약에 같이 방송을 한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좀 들어갔다가 뺄게요 라고 뭐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못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자, 아까 이 회사 시가총액 제가 보시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900억이에요. 900억대예요. 근데 매출액이 얼마인가 보셔야 돼요. 270억, 287억, 297억, 336억, 363억. 뭔가 느껴지세요? 200억 후반에서 지금 가니까 300억 중반을 넘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매출액 증가죠. 요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볼게요. A 스토리. 자, 17년에 200억. 그 다음에 460억. 그 다음에 절반으로 또 뚝 떨어졌어. 그리고 더 떨어졌어요. 이거를 추이를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확 늘었어요. 요거보다 2배를 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또 늘었어요. 한 50% 늘었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늘었어요. 이게 예상입니다. 예상 추정치예요. 요게 23년도에 얼마가 될 것 같냐? 1200억 가량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전에 지금 요랬는데 요렇게 됐어요. 주주가 누구라고요? 얘네가 괜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은 성장주라고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000억인데, 한 해 매출액이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2000억이에요. 요거는 조금, 요런 것들은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액의 추이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다른 거 한번 좀 볼까요? 아무거나 요즘 좀 핫했던 종목들, 요 매출액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 요거를 별도로 보셔야 돼요. 코스닥이나 뭐 별도가 있고 연결이 있는데, 별도는 요 회사만, 연결은 이제 다 합쳐서 그 별도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매출액이 얼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뭘 보셔야 되냐? 매출액이 늘고 있냐 줄고 있냐 보는 거예요. 상장회사 주식은요,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매출액이 이게 얼만데 이 정도면 저평가 아니야?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지만요, 그런 거보다 정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작년엔 이만큼 매출했는데 올해는 얼마 했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삼성전자 다시 볼게요. 자, 이거 얼마예요, 매출액?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됐다가 지금 올해 제일 많았죠.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얘는 제일 많이 냈네요. 그 다음에 23년도 보니까 22년과 올해 좀 비슷할 것 같아. 작년과. 그리고 그 다음에 비슷할 것 같아. 고만고만해요. 그쵸? 근데 아까 이거는 매출액이 지속, 여기에서 잠깐 좀 헤매다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다시 찾아서 들어가고 있죠. 이게 왜 나올까요? 이 예상 추정치가 왜 나올까요? 이미 수주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미 수주받아서 이게 나갈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상치가 나오는 겁니다. 웬만해선 예상치가 안 나와요. 이건 연결이라 그랬어요. 이 별도로 볼게요. 얘 하나만 놓고 볼게요. A스토리. 이 연결은 굉장히 좋죠. 자, 200억, 400억, 200억, 200억, 500억. 예상 추정치는 이 회사 자체는 뭐 어떻게 될지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추이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입니다. 요거 하고 다음 방송에서 이제 퍼센테이지, 뭐 유보율,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 좀 할게요. 자, 상장사는요. 자, 비상장사는 재무제표 볼 때 가장 봐야 되는 게 단기순이익이에요. 단기순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이 회사가 1년에 얼마를 벌었냐? 이거 치고 빼고 이거 다 해서 얼마 벌었냐가 비상장 주식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회사들은 단기순이익을 마이너스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단기순이익 마이너스인 회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비상장 회사 주식들은 단기순이익이 늘어야 좋아요? 줄어야 줄어요? 늘어야 좋죠. 자, 근데 상장회사 주식은요, 단기순이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않지는 않아요. 중요하죠. 단기순이익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상장회사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영업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서 얼마나 매출을 내고 수익을 얻어갔냐를 판단하지, 이 영업이익 이외에서 수익이 나고 어떻게 돼서 경비 처리되고 뭐 해서 단기순이익이 나왔다,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서 몇 년 이상 지속되면은 얘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재무제표 볼 때 다른 거 안 봐도 요거 하나는 봐야 되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3개년 동안 마이너스가 났다? 그 회사는 지금 내일 상한가 가는 차트라도 죽어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공시 나오고 정말 힘들게 해요. 자, 영업이익이 별도로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해요. 흑자, 적자. 이러면 안 돼요. 그쵸? 적자 전환이잖아요. 자, 영업이익이 70억, 70억, 53억 줄죠.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늘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기 쉬워요. 이게 절대치는 아니지만 재무제표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을 막 우리가 빨리빨리 매매해야 될 때는 이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뭐 4x4 예를 들어서 봐요. 8억, 18억, 40억.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업이익이 늘었잖아요. 단기순이익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상장회사는. 그러면 요 영업이익이 는다는 얘기는 얘네 본업에 충실하구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피코그램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추천했던 종목이었죠. 재작년. 중장기로 이건 그냥 들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주위에 몇몇 대표님들 그리고 또 뭐 아는 분들, 회원분들 제가 요거 가져가라 그랬었어요. 자, 볼게요. 영업이익이 11억에서 3억, 8억 껑충 뜁니다. 32억. 매출이 그렇게 늘지도 않았어요. 근데 껑충 뛰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매출이 뭐 그렇게 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요런 종목들은 좋아요. 이게 영업이익이 흑자냐 적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코스닥은.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 좀 볼게요. 300억, 400억, 500억, 700억, 800억.
이거 괜찮죠? 예, 요런 식으로. 요게 종목이 좋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뭐 아무거나 뭐 제이준 코스메틱. 자, 근데 영업이익이 200억이었다가 그 다음에 80억으로 줄었네. 그리고 19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종목 제가 엊그저께 요거 저 혼자는 이런 거 매매해요. 솔직히 치고 빠지고 해요. 저는 매일 이렇게 단타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면 혼나요. 이런 거 추천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매매하세요. 이건 뭐 좋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마스크 해제 때문에 이게 뭐 기업계에 들어가면 뭐 개인 생활용품 뭐 화학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걸러야 된다. 이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 걸르는 거예요. 자, 제이준 코스메틱 보니까 시가총액 370억. 와, 뭐 아까 코스닥 소형보다도 굉장히 적죠. 이 호가창 보세요. 호가창. 상장 주식 수도 380만 주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주는 제끼겠습니다. 그리고 호가 거래창에 세 주 있어요. 여기에 2만 이게 얼마예요? 39, 27. 한 3만 원 걸려 있어요. 3만 원 한 호가에 3만 원. 이런 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누가 한 5천 주 들고 있고 쭉 밑으로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몇 프로가 뚝 떨어져 버려서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상한가 치고 상한가. 제가 여기에서 봤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전 이거 들어갔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뭐 자본감도 보세요. 여기 이런 것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구분해야 되고 소형주인지 뭔지 업종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되게 중요하다. 주주 현황을 꼭 봐야 된다. 그건 이제 분석할 때 분석 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매출액 추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 추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장 회사에서는 영업이익이 기본적 분석에 무조건 1위다. 뭐 다른 거 안 봐도 영업이익만 보시면 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유보율, 부채 비율,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률, 뭐 또 뭐 ROE, PER, BPS, PBR 뭐 요런 거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